안녕하세요. 보상하는 남자 보상남TV 손해사정사 유현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고지유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고지유무는 말 그대로 보험을 가입할 때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가 이 청약서에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 없이 빠르게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함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고지유무를 잘 지켜야지만 이상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 계약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유무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모저모 설명드리고 제가 진행했던 고지유무 위반 분쟁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유무 알려야 할 사항이 뭔가요? 고지유무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 청약서의 질문표 내용을 꼼꼼히 잘 보셔야 하는데요. 건강체가 가입하는 대표적 상품 유형인 일반 고지형, 표준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건강질문표 내용인데요. 이 외에도 직업, 운전 여부 및 차종, 위험한 취미 여부, 키, 몸무게 등을 물어보는 외부 환경 질문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쟁점이 되는 것은 이 건강질문표 내용이라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병력에 대해 묻는 3개월 내 병력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내용은 이 간단한 병력,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 병원을 다녀왔다고 해도 이 기간 내 포함이 된다면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1년 내 병력 질문에서 말하는 추가 검사, 재검사의 의미는 어떠한 증상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위해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보다 정밀한 검사인 추가 검사 또는 같은 검사 방법으로 다시 하는 재검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중요 포인트는 이 추해 검사에서 의심되는 진단을 위해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다시 시행하는 검사여야만 고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어떠한 질환에 대해 정기 관찰을 위해서 추적 검사, 루틴 검사를 하시는 이런 검사의 종류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하루에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했다고 해도 이것이 추가 검사, 재검사에는 해당되지 않고 1년의 과정이므로 1회 검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년 내 병력 질문에서 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와 30일 이상 투약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계속하여라는 의미는 어떠한 진단에 대해 치료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7일 또는 30일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보자면 위험 진단으로 2개월의 기간 동안 7번 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면 고지 대상이며 약물도 7번 통원하면서 매번 처방된 투약 일수가 합산하여 30일이 넘는다면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 예를 들어보자면 감기 등 급성기 질환으로 5년 내에 7번 넘게 의료기관에 내원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근접성이 다소 긴 경우 예를 들어서 1월에 3번, 2월은 없고 3월에 2번, 또 다시 4월에 3번 이런 식이라면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성기 질환의 특성상 1월에 발생한 감기가 3번 통원하면서 호전되고 나서 3월에 새롭게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로 표준형 고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유병력자분들이 가입하는 간편심사형 고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간편심사형의 경우 아무래도 병력이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표준형과 같이 세세하게 병력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이 큼지막한 병력만을 물어보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3개월 내 병력 질문의 필요 소견의 의미는 의사가 구두상 설명한 내용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상 내용이 있어야지만 이 고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료 의뢰서 또는 소견서에 어떠한 진단에 대한 수술, 입원,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의무기록상 팔로업, 레코멘드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특정 검사나 수술 또는 입원을 칭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정기적 루틴한 경과관찰용 검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년 내 병력 질문에서 물어보는 수술의 의미 관련해서는 단순한 시술로 착각해서 이 고지유무를 위반하는 수술들이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용종 제거술이 있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발견된 용종의 경우 이 집게 겸자로 제거하거나 올가미로 묶어서 절제를 해버리는데요. 환자가 생각하기에는 내시경 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이 시술로 착각하여 수술 고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명백한 고지유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다 말했는데 고지유무를 지킨 것인지 간혹 고지유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으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나는 보험 가입할 때 이 보험 설계사한테 입원하고 수술하고 진단도 받았다, 다 말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고지를 다 한 게 아니냐,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담에서 제가 아무리 상담을 해드려도 인정을 못한다는 반응이 많으셔서 자료를 첨부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밑줄 친 부분의 단어는 보험 계약자가 직접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사실대로 청약한다고 자필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설계사의 고지 수령 권한이 없음과 구두상 고지 의무 이행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만 알린 병력은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계약자, 피보험자 자신의 불이익만 가져온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지 의무 이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고지 의무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으시죠? 하지만 이 당연한 행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결과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정확한 고지를 위해서는 금기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에 의존해서 어림짐작으로 병력을 고지하는 행위를 멀리 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본인의 기억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이 서면상 기록보다 정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억보다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고지를 위해 본인의 병력 기록을 보기 위한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내역이 있는데요. 자, 이 서류에는 병의원과 약국 명칭, 진단 병명과 입통원 일수, 투약 일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할 기간을 지정해서 발급할 수 있으며 조회 신청 날짜 기준 최대 10년까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하지 않고 내 핸드폰 어플을 통해 조회하는 건강이음 앱 내 진료 정보 열람 조회 방법입니다. 본인 명의 모바일 기기에 건강이음 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내 진료 정보 열람이라는 메뉴를 터치하면 조회가 가능한데요. 병의원과 약국 명칭, 진단 병명과 입통원 일수, 투약 일수, 그리고 처치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 신청일 기준 최대 5년까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을 가입할 때 일반 고지형 또는 간편 심사형 모두 최대 과거 5년까지의 병력을 물어보니까 설명드린 방법으로 기록을 조회하고 고지를 잘 이행하신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발생 효과는 상법 651조 및 655조 내용을 보시면 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효과인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의할 점은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청구 보험금이 무조건 부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655조 내용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이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지만 부지급이 가능하며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 가입 전 5년 내 강경화 진단 고지 의무를 위반했지만 간암 진단비를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뢰인의 경우 간암 진단을 받고 암 진단금을 청구하셨는데 보험회사의 현장 조사 진행 후 보험 가입 전 강경화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보험회사가 발송한 부지급 및 계약 해지 안내문의 내용과 첨부된 가입 전 병력에 대한 의무 기록을 보니까 보험 가입 전 명백히 강경화 소견이 확인된 것은 맞았고 그 시점 또한 가입 전 5년 이내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적용 대상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하면서 캐치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보험 가입 전 내원한 병원에서 강경화라는 사실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본인이 강경화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았으면 이 병이 나빠지면 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모르는 바보가 없을 텐데 그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강경화에 대한 어떠한 치료 없이 술도 계속 마시면서 고작 이 암 진단비 몇천만 원을 받자고 이 목숨을 담보로 사기를 쳤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요. 자, 이 의뢰인의 말씀을 듣고 상세한 사건 검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고지 의무 위반 병력이 확인된 의료기관의 의무 기록을 제가 직접 발급받아 내용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의무 기록 내용을 검토하여 정리한 것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의뢰인은 복통을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후 검사를 시행하였고 약물 처방을 받은 후 2시간여 만에 응급실을 퇴원하였으며 응급실 간호정보지에 의뢰인의 주 진단은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기록되어 있고 복부골반 CT 결과 내용으로 대동맥 주변 부위에 임파절 비대와
폐장부 말단 부위 염증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퇴원 당시 복통은 호전 양상이며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로 처방된 의료사, 사이메트 등 약물 복용 후 호전이 없거나 심화되는 양상이 있다면 재내원할 것을 교육하였다는 내용과 지금은 증상 호전이 되어 입원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의뢰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시행된 복부골반 CT에 대한 판독 결과지 내용상 간 질환을 동반한 강경화 소견이 확인되는데,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CT 판독 시간이 이 의뢰인이 응급실을 떠난 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치료 경과상 당연하게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강경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주 의무 위반의 효과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간암 진단비의 지급과 보험 계약의 유지가 가능하겠다는 결론이 섰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법 조항을 보겠습니다. 고주 의무 위반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강경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숨긴 사실이 없습니다. 그저 몰라서 알리지 못했던 것 뿐인데요. 저는 의뢰인의 고주 의무 위반력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아까 제가 정리한 의무 기록의 시간적 흐름뿐 아니라 당시 진료를 시행한 응급실 담당의의 추가 소견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 11월 3일 의뢰인의 치료력에 대하여 당시 촬영한 복부 CT 검사 결과인 지방간이 동반된 강경화증 소견은 환자의 확정 진단이 아닌 응급실 퇴실 이후 확인된 판독 결과이며 환자 퇴실 이후 나온 결과이므로 진료 당시 강경화증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응급실 1회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로 강경화증을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당시 강경화증으로 진단 내린 적이 없다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소견과 추가적으로 유사례에 대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문과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이 간암 진단비 지급과 보험 계약의 원상 회복을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과 보험 계약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은 보험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고주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보험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고주 의무 위반력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대 해석 내지 분쟁이 되는 사안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보상남TV 손해사정사 유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